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관련 뉴스가 나왔죠. BTS, 즉 방탄소년단 소속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주 열풍, SK 바이오팜 이후에 또 그 공모 금액을 넘어선 카카오 게임즈고 또 더 큰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투자가분들은 흥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적정 가치를 일정 정도 예상하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과 DPC의 주가 향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요 부분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일정 정도 이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하면 증권가에서는 약 4조에서 5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 이 JYP와 SM, YG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JYP가 1조 3천억, 그죠? 1조 3천억이고, 또 SM이 8,700억, 그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9,2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요 기사 내용은 앞선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그거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틀리죠. 그래도 거기에서 어긋나지는 않는데 크게는. 자, 빅히트는 작년 매출이 5,872억이고 영업이익이 987억 원. 그래서 SM이나 JYP보다 2배 정도, 2배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또 빅히트가 올해 5월인가 플레디스를 인수하면서 회사 규모를 키웠죠. 왜냐하면 BTS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의 90%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BTS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다소 분산하기 위해서 플레디스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인 세븐틴 또 뉴이스트 이쪽 부분을 인수를 한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이 플레디스의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를 합치면 6,688억의 매출에 1,184억 원 정도 영업이익에 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비교를 했었던 이 SM이나 YG보다 한 3배가 조금 안 되게 영업이익이 는 거죠. 그죠? 그러면 JYP나 SM의 3배 정도 가까이의 이 시가총액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JYP가 1조 3천억 정도니까 3배면 얼마입니까? 3조 9천억. 그죠? 그래서 3조 9천억인데 증권가에서는 4조에서 5조. 굉장히 프리미엄도 있죠.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또 빌보드 1위를 하면서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1등 기업은 항상 프리미엄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싸이가 2등까지는 해봤어도 1등은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면 4조에서 더 나아가서 5조까지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빅히트는 이번 상장을 위해서 713만 주를 공모하는데 공모 예정가는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예정 금액은 뭐 상단이 9,600억이고 하단이 한 7,50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약 1조라고 놓고 보고, 그죠? 수요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흐름을 갖고 이제 연말에 상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나머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이 상장하고 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할 거냐, 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더 갈 거냐 아닐 거냐는 또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티라고,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안티인데 뭐냐면 이 멤버들이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그죠? BTS 멤버들의 군 입대 관련 문제일 겁니다. 그죠? 왜냐? BTS의 90%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BTS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BTS가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면서 냉정해야 돼요. 자, 여하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있어서 주주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방시혁, 그죠? 최대 주주가 45%, 그리고 넷마블이 25%, 친인척 관계죠. 대표이사들이 거기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DPC의 자회사. 그래서 오늘은 넷마블과 DP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타 맨스톤 유한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넷마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장을 하는 기업이 뭐 이제 여러분들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두 번의 상한가 점상을 갔었죠. 그죠? 세 번째에서 풀리면서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에서야 이제 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죠? 무리하게 상한가를 추격하다가 또 덜컥 걸리는 순간이 또 이 부담스러운 가격 조정의 흐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지분 보유와 관련된 이 넷마블이나 DPC 역시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일정과 관련된 부분의 뉴스는 오늘 나왔지만 올해 상장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그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안 올라왔다면 모르겠는데,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정 가치, 그 기업의 본연의 적정 가치와 또 지분을 보유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접근해야지. 야, 앞으로 상장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나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을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넷마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정 부분에 있어서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 3조 9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죠? 1, 2등 비교를 해서. 그런데 1등이라는 프리미엄을 준다면 4조에서 5조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4조라고 생각을 하고 25% 정도의 지분 가치를 보유한
있다라고 한다면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지분으로. 그죠?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는데 여기에 5.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2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랬을 때 한 1,300억 정도,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3.9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이 지분 가치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100억 정도. 그죠? 그 다음 또 NC소프트의 지분을 8.8% 보유하고 있는 게 넷마블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18조 6,600억 정도 되니까 약 1조 6,421억 정도가 지분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코웨이를 인수하면서 25%의 지분을 25.5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조 5,267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총 합치면 한 4조 5천억. 그죠? 넷마블이 지분 가치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코웨이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합쳐서 한 4조 5천억 정도. 그죠? 그리고 아까 이건 보수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이 4조였을 경우 이를 상정해서 1조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넷마블의 게임 가치, 그죠? 게임 영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여러 가지 참조를 해보니까 7조에서 7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에서, 그죠? 11조 5천억에서 12조 정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인데, 적정 이 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펄을 주는 부분이 22배 정도를 게임 쪽 라인 부분에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죠?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부분을 어느 정도 부분까지 줘야 되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가총액이,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한 12조 정도 된다 그랬죠. 그 12조 정도의 이 시가총액 부분, 거기에서 향후 미래 성장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도 지금 14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부분이 그렇게 싼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넷마블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게임이 3, 4분기나 4,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까지, 또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는 부분들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게임 산업은 사실 어떤 게임이 히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또 게임 망하면 안 좋아지고, 사실 이 넷마블도 그 이전 게임으로 작년부터 게임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으로 쉬었거든요. 그죠? 제가 MTN의 이 여의도왕 출연하면서 4월 8일인가 요 라인에서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 박스권을 상방 이탈을 하면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종목 부분이 이미 일단 상승을 했고, 잘 보세요. 마디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상승을 했고 2단 상승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3단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스러우실 부분인데,
그죠? 지금 예상되는 넷마블의 3,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은 부분, 2, 4분기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넷마블은 2, 4분기 6,857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817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측면이 2, 4분기보다는 3, 4분기가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상황 속에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가치에 의해 상승하더라도 적정 20만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상승을 하면서 2, 4분기 실적 부분이 양호하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요 라인 부분은 이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서 올라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18만원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18만원 이상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추격 매수하는 것, 그건 너무 이 뭐죠? 기대 수익률, 그죠? 기대 수익률 단기적으로는 뭐 20만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재료 뉴스에, 그러나 가격상으로는 다소 부담이다. 그죠? 적정 가치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부담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더 시가총액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 것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해서 1등이고 글로벌 부분의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K-팝 부분에 있어서 1등의 주자로 나서고 있다 하더라도 군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부담, 그러면 그죠? 계속해서 지금 이상의 실적과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죠. 그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과 미보유자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 종목의 게임 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이 부분이 아니라 지분 가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가치로 올라오는 거라면 20만원 이상 부분에 있어서 보유자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내일 뻥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20만원 넘어가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지분 가치만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미 일정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자라는 부분입니다. 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잘 지킨다면 뭐 단기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신 없는 부분들은 뭐 18만원 이하까지는 뭐 분할 매수 가능은 하더라도 20만원 이상이라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분할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고, 또 DPC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PC 부분도 작년에 1654억의 매출에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연간. 올해는 1800억 정도의 매출에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20억을 예상하는 기업이 8127억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이건 시가총액이 작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40배나 받고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 DPC가, 그죠? 이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1020억을 투자했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로 12.24%, 그러니까 약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을 4조로 봤을 때, 이제 5조로 보면 조금 또 틀려지죠.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항상 매수할 때는 보수적, 이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분 가치가
4,800억. 그죠? 14조였을 때 4,800억. 그러면 8,127억에서 4,800억, 약 5천억을 빼면 3,100억. 그죠? 3,100억 부분. 그러니까 매출이 1,800억 정도에 영업이익 220억. 그래서 뭐예요? 3,800억 정도의 15배 정도의 이 펄을 준다라고 한다면 가격 정도는 그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면, 자, 1차 상승한 이후, 그죠? 이거는 이 종목의 기업이 괜찮아요. 그죠? 올해도 작년보단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매출이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분기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 상승. 그죠? 2차 상승 마디 부분 상승을 한 부분이고,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상승인 거죠. 그죠? 노란 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3단 상승을 할 거냐? 그죠? 그래서 한 23,0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거냐? 이제 23,000원 정도까지 그 이상이라면 분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두 종목 다 갭 상승은 당연한 거고, 관련 뉴스의 흐름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그죠? 23,000원 내외 부분 올라가게 되면 DPC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SK가 그죠? SK가 SK바이오팜의 상장. 그죠? 잘 보세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해서 상한가를 이렇게 짱짱 갔습니다. 그죠?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 그리고는 무너졌죠. 그죠? 그죠? 자, 왜 이걸 보냐면, 이 주식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재료, 뉴스가 터지면 그것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호재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 그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월 2일 날 상장했을 때 SK는 SK바이오팜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죠? SK바이오팜의 지분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가. 근데 잘 보세요. 7월 자, SK바이오팜의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7월 2일 날 상장을 했죠. 그죠? 다시 SK를 들어갑니다. 자, SK가 7월 2일이 요날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오히려 SK바이오팜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SK가 그죠?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는 뉴스로 먼저 급등을 세게 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도 1단 상승을 하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2단 상승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마디로 3단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냐는 그 타이밍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출발하던 상장한 날부터는 음봉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줄줄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SK바이오팜이 올라가니까 SK도 좀 올라가겠지만 그죠? 넷마블이 꼭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DPC가 꼭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러한 뉴스 부분들이 이 주가에 일정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시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부분, 그래서 2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부분,
그죠? 왜냐하면 아직 상장하는 시기까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상장을 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지. 아, 초보 투자가분들은 야 그럼 빅히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가치를 넷마블은 25% 들고 있고 저 DPC는 12% 들고 있으니까 걔가 상장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겠지? 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급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초보 투자가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넷마블은 2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절대 매수하러 들어가지 말자. 그죠? 그리고 DPC는 23,000원 이상으로 들어가면 절대 매수하지, 절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참고사항. 그 정도 가격 이상으로 가는 건 다른 뉴스나 다른 재료. 행여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넷마블의 또 게임이 확 폭발해가지고, 그죠? 본업이 또 성장 흐름을 세게 타서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만으로는 20만원을 넘어가는 건 부담이다. DPC가 23,000원을 넘어가는 건 부담이다.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급하게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접근하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